어, 어. 아니, 지금 이거는 1회째니까 1회째는 보면서 풀라고. 네. 어. 자,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죠. 5가지. 자, 그래서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이십면체. 우리 이거 저번에 다 그려봤었지? 어? 자, 아이고. 정사면체는 정사, 정육, 정팔, 정십이, 정십이, 정이십. 자, 정이십. 그래서 면 꼭모. 자, 면 4개, 6개, 8개, 12개, 20개. 그 다음에 꼭지점이 여기는 4개, 4개.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여기 8, 6, 여기 20, 12. 요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가 여기 6. 어떻게 되냐면 더한 것보다 2개가 적어. 더하면 14. 그러면 12. 14, 12. 더하면 32. 그러니까 30, 30. 이렇게 돼요. 명곡목. 그 다음에 다각형이, 이루는 다각형이 얘 삼각, 얘 사각, 얘 삼각, 얘 오각, 얘 삼각. 알았지? 그러니까 삼각이 3번 나와. 자,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 한 꼭지점 면. 여기서 사각하고 오각은 무조건 3개씩이야. 그 다음에 삼각형은 3개, 4개, 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심화된 건데 뭐냐면 여기서 각 면의 중점을 이으면 뭐가 나오느냐? 각 면의 중점. 여기 정육각형의 각 면의 중점을 이으면은 뭐가 될까요? 네, 정팔면체가 돼요. 정팔면체의 각 면의 중점을 이으면 뭐가 될까요? 정육면체가 돼요. 뭐야? 네,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을 골라보자. 1번 정20면체의 꼭지점과 정12면체의 모서리가 같다. 정20면체의
꼭지점하고 정 12면체의 면이 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면과 꼭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모서리는 별도야.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정사, 정팔, 정20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정12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정다면체의 각 면의 한 가운데점을 연결하여 만든 다면체는 정다면체이다. 네, 맞아요, 이거. 정다면체의 면의 중점을 연결하면 다시 정다면체가 나와. 자, 옆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된 오각불에 두 밑면을 포개어 붙이면 정12면체가 된다. 자, 옆면이 합동인 정삼각형으로 된 오각불. 자, 오각불이 있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붙이면 이게 정12면체가 돼요? 아니죠. 정12면체가 되려면 한 면이 정오각형. 그래, 각 면이 전부 정오각형이 돼야지 정삼각형이 들어가면 안 돼. 자, 5번. 각 면이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 한다. 거의 맞죠? 하나가 틀렸죠? 어, 어디가 틀렸을까요? 각 면이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거의 맞아요. 근데 조금 틀렸어요. 거기가 어디냐고. 그렇죠. 각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 응? 그 합동인이 빠져갖고 틀린 거야, 이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겁니다. 어. 자, 그래서 5번 틀려가지고 답이 3번이야. 네, 1번, 1번도 틀렸어요. 정 20면체의 꼭지점하고 정 12면체의 모서리가 어떻게 같냐고. 정 12면체 면이 같다고 아까 내가 했잖아. 자, 22번.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양은 5가지 뿐이다. 맞죠? 모든 면이 합동인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다면체이다. 어디가 틀렸어요? 정다각형. 어?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 거기 정자가 빠져서 틀렸어. 자, 그래서 22번 답은 2번이야. 자, 나머지 한 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같은 것은 세 가지다. 한 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여기 3, 3, 4, 3, 5니까 세 개씩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어. 자, 그리고 면이 될 수 있는 정다각형은 정삼, 정사, 정오각형 뿐이고요. 정사면체의 모서리 개수와 정사면체의 모서리, 여기 있죠? 정팔면체의 꼭지점, 이렇게는 같다. 그래서 이 정다면체 문제는 요 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표. 그래서 내가 그때 다 외우라고 한 거야. 이 표. 그 다음에 조금 심화된 문제들은 정 12, 정 20 면체를 요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 지금 거기 23번 문제 같은 거죠. 23번. 축구공을 깎은 정 20면체라고 하는데 축구공의 정오각형의 개수를 A, 정육각형의 개수를 B, 모서리 개수를 C. 그럴 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요. 정 20면체를 그릴 뿐만 아니라 그거를 깎아서 축구공을 만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어? 이건 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 20면체를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시킨 거야. 너네들 정 20면체. 자, 축구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정 20면체를 일단 만들어요. 정 20면체.
자, 정20면체를 만들었는데 이 정20면체의 이 꼭지점들 있잖아요. 이 꼭지점에서 이 3등분 점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가 정오각형이 되잖아. 이 오각형들만큼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야. 어? 이 모든 꼭지점에서 이 정오각형만큼씩 깎아내서 만든 게 축구공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축구공의 정오각형의 개수는 그러면 정오각형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 꼭지점 주변을 깎아서 정오각형을 만든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꼭지점 개수만큼 정오각형이 생기는 거야. 자, 면, 꼭, 모. 면 20개, 꼭지점이 12개, 모서리가 30개. 원래 이렇게 있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 주변마다 잘라서 오각형을 만든 거니까 정오각형은 몇 개가 나오겠어? 그렇지. 꼭지점 개수만큼 나오는 거야. 꼭지점 개수만큼. 어?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몇 개냐? 여기를 이 꼭지점마다 정오각형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깎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이 이렇게 육각형이 된 거야. 남는 부분이. 그러면 이 남는 부분은 원래 면이었던 부분이라고, 면. 그래서 정육각형은 면의 개수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정육각형은 면의 개수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거야. 이 모서리 개수를 구하시오. 모서리. 안 그래도 모서리가 30개씩이나 있었는데, 그럼 거기에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몇 개가 더 추가가 될까요? 어?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이라서 모서리가 3개가 있었던 거야. 알겠지? 근데 거기에 이 정오각형을 만들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추가가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원래 이 삼각형이어서 모서리가 3개였었는데 그 3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모서리가 몇 개냐?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모서리 30개에다가 알겠지? 그 모서리 늘어난 게 누구 때문에 늘어났냐면 이 오각형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 그래서 오각형이 12개가 생긴 만큼 늘어난 거야. 그래서 모서리가 9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오각형을 A, 육각형을 B, 그리고 모서리를 C라고 할 때 A 빼기 B 더하기 C 그러면 12 빼기 20 더하기 90이야. 그럼 12하고 여기 마이너스 20 더하기 90을 계산하면 플러스 70이니까 답이 82가 돼. 이게 난이도가 중이에요. 이 정도가 중짜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그릴 수 있으면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이걸 그릴 수 있는 정도는 그냥 난이도가 중인 거야. 여러분 연습시켰으니까 연습을 여러분이 했으면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니야. 어? 여러분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배워주는 거는 써먹으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하다.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마술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그냥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여러분이 이제 따라서 그려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떻게 뭐 연습이 좀 필요해? 그러면 나중에 그 그리는 연습을 또 해보자고. 자, 24번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삼각형을 회전시킨 회전체가 원뿔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고요. 삼각형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킨 거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냥 대충 삼각형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써줘야 돼. 2번 회전체는 원뿔, 원뿔대, 원기둥, 구뿐이다. 예. 그러면 요거 회전시키면 뭐라고 할 건데? 요건 회전을 못 시켜? 이것도 회전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회전체가 원뿔, 원뿔대, 원기둥, 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것만 배우는 거지.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다면체는 5개만 있는 게 맞아. 어. 그런데 회전체는 모양이 무수히 많이 있다.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 자, 회전체 자르는 방법이, 어? 그렇지.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는 게 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알았지? 자, 눈 뜨고 똑바로 앉아. 여기 봐. 자, 회전축에 수직이면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옆으로. 그러면 그 단면의 모양은 전부 원이야. 그런데 그 단면의 크기는 다 달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는 건 이렇게 자른다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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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모양이든 다 합동이 돼.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거야. 좌우가 대칭인 합동인 모양이 나와. 어. 그래서 3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맞아요. 자, 4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그러면 옆으로 자른다는 거야. 그러면 단면의 경계는 서로 합동인 원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원은 원인데 합동이 아닌 거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다 원 모양이 나와. 그런데 크기가 달라진다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회전축에 대하여 항상 선대칭인 다각형이다. 어때요? 그렇지. 다각형이라는 게 틀린 거야. 어? 부호를 자르면, 부호를 자르면은, 원이 되지. 어? 자, 그래서 다각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다. 지금 졸면 나중에 본책 풀 때, 도움이 안 돼요. 졸려도 참아야 돼. 어,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공부를 하면 졸려. 근데 그걸 참고 하는 거야. 자, 25번. 다음 평면 도형을 어느 한 변의 연장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길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는 회전체가 아닌 것은. 자, 지금 여기 이 서술형 연습에 있는 거는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 자, 여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해서 돌려. 알았지? 어? 여기를 기준으로 돌리면은 몇 번 모양이 나오겠어? 5번. 그렇죠. 5번이 나오겠죠. 자, 여기 BC를 기준으로, 어? 이렇게 돌려. 어? 그럼 몇 번 모양이 나오겠어? 그렇지. 2번이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를 기준으로, 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면 몇 번이 나오겠어? 그렇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와, 어? 여기를 기준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이게. 어? 와, 이거를 이렇게 돌려. 어? 알겠지? 그러면 몇 번이 나올까요? 1번. 이렇게 돌려, 이렇게.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번. 이렇게.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4번이 나옵니다. 그렇지. 1번은 어떻게 돌린 건지 알아? 1번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갖고 돌린 거야. 1번도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변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꼭지점을 기준으로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야. 거기 보면 변의 연장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답이 1번이야. 자, 답 적으세요. 자, 25번에 1번. 자, 이거는 직육면체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잘라낸 거야. 어? 자, 그랬을 때, 이 잘라내고 남은 부분의 부피가 518 세제곱센티미터라면, 여기 X 높이는 얼마일까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어떻게 잘라졌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이 부분이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원래 있었는데. 그럼 여기가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 4cm예요. 여기는 길이가 얼마일까요? 3. 그렇죠. 여기 3cm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와, 이걸 잘라서 버린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원래 부피에서 여기 잘라낸 부분의 부피를 그렇죠. 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원래 부피는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는 항상 에이! 응.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알았지?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여기는 밑넓이가 얼마야? 80. 그래서 80x.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밑넓이가 얼마일까요? 6이죠. 삼각형이니까 4, 3, 12를 2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6x 이거를 뺀 거야. 그래서 518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74x는 518이니까 x는 74분의 518이죠? 그러면 요거 518을 74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7이 나옵니다. 7.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답 적으세요. 어, 답은 적어놔야 나중에 문제 풀어. 어, 답 적어놔. 자, 다음에 이제 27번. 야, 이 27번 말이야. 이게 난이도 상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맞춘 사람이 있더라고. 어? 야,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거? 어? 이거
난이도 상짜리인데, 야, 이거를 맞춰버렸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자, 지금 이게 10층짜리 젠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걸 이제 중간에서, 그렇지, 뺐단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젠가 뺐을 때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치? 어? 저절로 나오죠.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래서 요거 지금 한 판이 가로 2, 세로 2, 세로 6, 높이가 1이야. 가로가 2, 여기 2cm, 여기가 6cm, 그리고 지금 높이가 1cm입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여기를 뺐고요. 그리고, 여기를 뺐어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층. 1, 2, 3, 4, 5, 6. 여기를 뺐어요. 그리고 여기를 뺐어요. 어. 그래서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건널비에서, 그 다음에 사라진 넓이를 빼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넓이를, 예, 더합니다. 아, 이거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래, 원래 건널비에서 사라진 넓이를 빼고, 새로 생긴 넓이를 더해주면 돼. 자, 그러면, 원래 건널비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여기가 2cm짜리가 3개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6cm고 여기가 지금 이게 10층이에요. 10층. 그렇지. 그래서 이게 10cm야. 그러면 이 꼭지점에 모이는 세 면의 넓이를 더해서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넓이 36, 그다음 여기 넓이 60, 여기도 60. 그래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원래 건널비야.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120. 그래서 156 곱하기 2니까 얼마가 되냐면 312. 이렇게 나와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보자. 그러면 뭐가 사라졌냐면 지금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 없어졌잖아. 그지? 그럼 이게 넓이가 얼마냐면 여기가 2, 1이니까 2예요. 2. 알았지? 2. 그러면 이게 앞뒤로 해가지고 없어졌잖아. 어? 그러니까 4가 없어졌어. 4. 그리고 이쪽에 긴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럼 그게 얼마냐면, 그게 1 곱하기 6이라서 6이에요, 6. 그래서 4 플러스 6만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갑자기 두 면이 생겼잖아. 두 면. 그러면, 여기 두 면은 넓이가 얼마냐면, 2, 6이니까 12야. 그러니까 12가 두 개가 생긴 거야.
위아래로. 그리고 이쪽에 또 면이 생겼잖아요. 이쪽으로. 그지? 그게 6이야. 이만큼이 새로 생겼어. 알았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이 면 있잖아요. 이쪽 사라진 면하고 여기는 새로 생긴 면하고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이 작은 사각형 요거 두 개 사라진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윗면 아랫면 그거 두 개 생긴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6은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야. 위치가. 그러니까 4를 빼고 24를 더하면 돼. 와, 여기까지 해결했다. 이제 이 가운데 거 요거. 그럼 여기는 이거 넓이가 2잖아요. 2. 2가 두 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4가 사라졌어. 근데 뭐가 생겼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거라서 여기 이 양쪽 딱 막혀 있는 그것만 사라지고 새로 생긴 게 여기 위에 아래 그게 얼마씩이냐면 12씩이에요. 그게 두 개가 생겼지. 그리고 여기 양쪽에 이거랑 여기 이쪽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냐면 이게 1, 6이라서 6씩이야. 그래서 6이 두 번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러면 312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기가 20입니다. 플러스 20. 여기도 플러스 20. 그리고 여기가 또 플러스 20이죠. 그리고 거기에 12. 그러면은 이게 72가 되니까 72를 더해서 384.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답. 누나가 오늘 주사 갖고 와가지고 힘들어. 힘들어도, 내가 이렇게 답 쓰라고 할 때는 딱 답 써. 어, 그렇게 해야 돼. 알았죠? 어. 제일 좋은 방법은 풀이를 써놓는 거야. 풀이를 써놔야 나중에 문제를 풀지. 답만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생각이 전혀 안 나지. 어. 자, 다 알았지? 자, 한 모서리 길이가 12cm인 정 12면체가 있어요. 자, 모서리 길이가 12cm짜리야. 이 정 12면체를 이루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을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을 정 12면체 각 면의 모든 꼭지점마다 그리려고 해요. 이때 부채꼴의 반지름은 정 12면체 모서리 길이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마다 부채꼴을 그리는데 그 반지름이 모서리의 반이라고. 모서리의 반. 그러면 모서리가 12cm짜리니까 몇 cm짜리 부채꼴을 그리겠다는 거야? 반지름? 그렇지. 반지름 6cm짜리 부채꼴을 전부 그리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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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지금 정오각형이니까 이 한 각은 108도씩이야. 108도. 알겠지? 자, 그래서 이 각면에 그린 부채꼴을 모두 색을 칠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채꼴들을 그려가지고 여기 이제 부채꼴에다가 전부 이렇게 색을 칠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1번 정 12면체를 이루고 있는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정오각형이니까 한 내각의 크기는 108도가 됩니다. 자, 2번 위의 2-1에서 구한 한 내각의 크기를 중심각으로 하는 부채꼴은 몇 개가 될까요?
그러면 이런 부채꼴이 몇 개가 만들어질 거냐? 그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어디마다 생기냐면 정오각형의 꼭지점마다 하나씩 생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면 하나당 부채꼴이 몇 개가 생긴다는 거야? 5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 면이 몇 개가 있어? 그렇죠. 정 12면체니까 면이 12개인데 그 면마다 부채꼴이 5개씩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부채꼴이 총 60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때 이 색칠한 넓이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색칠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 부채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60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60개 부채꼴의 넓이. 그러면 부채꼴 한 개를 구해서 곱하기 60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에요. 그리고 원 넓이는 반반 파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6cm니까 반반 파이 그러면 36파이. 그런데 360분의 중심각. 그렇지. 360분의 108. 그런데 이게 60개가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여기 36하고 여기 36 약분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10이 남으니까 여기 10하고 여기 0하고 이렇게 약분시키면 되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108 곱하기 6입니다. 그렇지. 오. 그래서 648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랬죠? 네. 자, 29번.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안에,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꼭 맞는 원기둥의 전개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는데, 그게 사이즈가 꼭 맞아. 자, 이렇게 꼭 맞도록 그려져 있을 때, 이 부피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꼭 맞으려면, 이 원 둘레가 이 가로하고 같다는 얘기잖아. 어? 그러면 원 둘레가 몇 센치란 얘기야? 4cm가 된다는 얘기야. 원 둘레가 4cm. 그러면 원 둘레는 88. 공식이 뭐예요? 원 둘레를 구하는 공식. 지름파이에요. 지름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름을 몰라요. 지름을. 그런데 그 지름에 파이를 곱하면 4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파이분의 4라는 거야. 어?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 자, 그래서 지름이 파이분의 4니까 여기가 파이분의 4고 여기도 파이분의 4고 그럼 이게 높이잖아요. 그럼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이거를 다 더해서 4cm가 돼야 돼. 그러니까 4 빼기 파이분의 8. 요 두 개를 빼야 되니까. 어?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피를 구하셔야.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럼 지금 높이는 4 빼기 파이분의 8이야. 그럼 거기다 밑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밑넓이는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반반 파이. 자, 그러면 여기 지름이 파이분의 4니까 반지름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파이분의 2죠. 그러니까 파이분의 2의 제곱에 다시 파이를 곱한 게 이게 밑넓이야. 그 이거를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어? 여기가 파이 제곱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여기를 4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가 돼요. 그러면 여기 파이가 이렇게 하나 약분되니까 파이분의 16 바로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 답이 몇 번이야? 그렇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쌤이 내주신 문제는 시험 문제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자, 이런 통이 있어요. 음? 이 통이 있는데, 주스병을 바로 세우면, 자, 5cm만큼 주스가 차는데, 이걸 거꾸로 세우면, 여기 위에 빈 부분이 3cm야. 알았죠? 그럴 때, 이 전체 부피가 560 세제곱센티미터라면, 이 주스는 부피가 얼마일까요? 바로 세우면 여기 5cm인데, 거꾸로 세우면 빈 부분이 3cm야. 어. 아니, 이 주스 병. 어. 음. 원기 에다가 그 부채한테 그 장어 음. 음. 얘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고. 이거라는 거. 근데 그원 입량 곱하기 그 뒤에를 해야 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키가 물의 키가 아니고요. 정유 키죠. 그렇죠, 모르죠. 틀렸어요. 자, 이 문제를, 아, 반지름이 얼마일까? 라고 가버리면 틀린 거야.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어? 자, 여기가 이제 주수로 채워진 부분이지. 여기는 주수가 없이 비어 있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 채워져 있는 부분하고 비어져 있는 부분에 B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채워진 부분하고 비워져 있는 부분하고 더하면 전체가 될 거 아니야. 그러겠지? 채워진 거랑 비워져 있는 거랑 붙이면은 전체가 된다고. 근데 채워진 부분하고 비워져 있는 부분의 B가 몇 대 몇이야? 5대 3이 더하면은 8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의 8분의 5, 이쪽이 전체의 8분의 3. 근데 전체가 560인 거야. 그래서 560에 8분의 5를 계산을 하면 이게 주스의 부피가 됩니다. 그렇죠. 약분하면 70이니까 350이에요. 요거는 이걸 생각을 못하면은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는 무슨 반지름 구하고 작은 원기둥의 반지름을 구하고 높이를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 문제가.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해서 8cm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어져 있는 부분하고 채워져 있는 부분의 비를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다. 자, 답 잘 적고. 쉽잖아. 근데 이게 쉽지. 자, 다음 반지름 길이가 4cm고 건널비가 52파이 일 때 원뿔의 모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죠? 자, 원뿔의 모선이라는 것은 이 길이를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 이거 잘 기억해. 뭐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데, 공식이 세 가지야. 그런데 제일 쉬운 게 원뿔의 부채꼴이야. 이게 제일 쉬워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R이고, 여기가 X면, 파이 R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요렇게 구해야 되잖아.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면 2분의 1 RL. 이렇게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원뿔의 부채꼴을 구하면 요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가 R, 여기가 R. 그럼 여기가 RR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파이를 붙이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고. 네, 31번의 정답은 1번. 틀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원뿔의 건널비 문제가 나오면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제일 쉬운 문제야. 자, 그래서 원뿔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과 밑면, 이 원의 넓이, 이 두 넓이를 더한 것이 건널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밑넓이가 얼마가 돼? 밑넓이. 16파이죠? 반반 파이니까. 근데 전체가 지금 52파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이 옆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36파이가 되어야 해. 그래야 이렇게 더해서 52파이니까. 그럴 때 이 건널비를 어떻게 구한다고? x와 4를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바로 이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x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오히려. 알았지? 자, 그래서 이게 4x파이니까 x는 9. 자, 그래서
원뿔에 모선 이런 거, 건널비 이런 거 나오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뿔을 꼭지점 5를 중심으로 해서 돌리면 세 바퀴 돈 후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때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모선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모선의 길이가.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을 해서 모선의 길이를 구해서 건널비를 구해달라라는 문제야.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5를 중심으로 원뿔을 회전을 시켰더니 세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밑면의 세 바퀴가 이 원 둘레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 밑면은 한 바퀴, 이 밑면의 한 바퀴는 길이가 얼마야? 그렇지. 4파이죠. 지름파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 원의 한 바퀴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12파이. 세 번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12파이에서 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지름이 얼마라는 거예요? 원, 원 둘레가, 그렇지. 원 둘레가 지름파이야. 지름파이. 원의 넓이는 반반파이고, 원의 지름은, 아니, 원의 둘레는 지름파이. 그래서 이 지름이 12라는 거야. 그러면 지름이 10이면 여기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원뿔의 밑넓이. 그럼 밑넓이는 여기 이 4파이가 되는 거고, 옆넓이는,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랑, 얘랑 곱하면 된다고. 이걸 곱해가지고 파이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뿔, 건널비 이런 거 나오면, 쉽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돼. 원뿔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옆넓이인데, 옆넓이가 오히려 쉽단 말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선하고 여기 반지름하고 곱해서 파이만 붙이면 그게 바로 옆넓이가 돼요. 자, 네,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cm고, 이게 6cm야. 그리고 건널비가 126파인, 건널비가 126파이가 되는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의 옆면에 페인트를 묻혀 바닥에 대고 점 5를 중심으로 굴렸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원 전체의 5분의 4만큼만 색을 칠하려고 할 때 원뿔을 돌려야 하는 박피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선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원뿔의 밑넓이는 36파이잖아요. 그러면 옆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90파이가 되는 거야. 126에서 36을 빼면 90파이가 나오지. 그런데 그 90파이가
x하고 6하고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얼마예요? 15입니다. 15.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어. 자, 그러면 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굴렸을 때 원 전체의 5분의 4만 색칠하려고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호의 길이가 전체 원둘레의 5분의 4란 얘기지? 그러면 원둘레는 어떻게 구한다고? 지름 파이. 그럼 지금 여기 반지름이 15잖아. 그럼 지름은 얼마겠어? 그렇지. 그래서 30파이에 5분의 4가 돼야 돼. 그러면 24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24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얘를 몇 바퀴를 굴려야 되느냐 이거야. 얘를. 그러면 요거는 둘레가 얼마가 되나요? 그렇지. 12파이지. 지름파이니까. 그러면 24파이를 만들려면 몇 바퀴 굴리면 돼? 그렇죠. 그래서 답이 두 바퀴야. 자, 34번. 자, 부의 부피는 얼마인가요? 부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부의 넓이는 그렇죠. 4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래서 반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반구의 이 공면의 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2 파이 r 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이 원 있잖아요. 이 원 두 개 넓이가 이 옆에 곡면의 넓이랑 같아져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거야. 응? 종이 위에 반구를 놓고 바닥의 닿은 면을 따라 원을 두 개를 그려. 그래서 반구 모양의 표면에 굵기가 일정한 끈을 겹치지 않게 촘촘히 감은 다음에 그 끈을 다시 풀어서 그 원에다가 맞춰서 그리면 원 두 개를 딱 채울 수 있다고. 그게 이 반구의 이 곡면의 넓이가 이 넓이 두 개랑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부의 넓이는 이 원이 네개가 필요하니까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기억에서 그린 원의 지름의 길이는 반구의 반지름과 같다. 아니죠? 원의 지름이랑 반구의 지름이 같은 거야.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니은에서 감았던 끈의 길이를 두 배로 하면 구의 부피가 아니라 구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구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부피를 넓이로 바꿔야 돼. 반구의 겉넓이는 디귿에서 끈을 감아 만든 원 하나 넓이의 두 배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이 곡면이 여기 옆에 곡면이 원 두 개인 거고 반구의 겉넓이를 할 때는 여기 밑면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옆에 곡면이 2파이 r 제곱인 거고 겉넓이라고 하면 밑면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반구의 겉넓이는 3파이 r 제곱이 돼. 그래서 거기 지금 두 배라고 했으면 틀린 게 되는 거야. 어?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냥 반구의 곡면의 넓이 그랬으면은 두 배가 맞아요. 자, 4번. 반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구의 겉넓이는 디귿에서 끈을 감아 만든 원 하나 넓이의 두 배다.
9의 건널비면 원 하나의 4배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고 5번 반구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구의 건널비는 디귿에서 끈을 감아 만든 원 하나 넓이의 4배다. 이게 맞았지? 그러니까 위 4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인데 지금 2배가 아니고 4배가 맞기 때문에 5번이 맞는 거야. 자, 네, 35번.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쇠구슬 한 개의 표면을 칠하려면 8ml의 페인트가 들어갑니다. 위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만들 수 있는 반지름이 1cm인 쇠구슬의 표면을 모두 칠하려면 페인트가 얼마 필요할까요? 자, 그러면 반지름 3cm를 녹여서 반지름 1cm짜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거는 구슬을 녹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쇠구슬을. 그러면 뭘 비교해야 되냐면 부피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부피. 어? 그러면 지금 여기 길이는 1대 3이야. 부피는 세제곱비입니다. 세제곱비. 그러면 1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니까 1대 27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27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한 개를 녹이면 27개가 생겨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널비를 비교해. 건널비. 그러면 여기는 건널비가 얼마냐면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4파이 3의 제곱이야. 그래서 36파이가 됩니다. 알았지? 그럼 여기는 건널비가 얼마야? 여기는 건널비가 4파이 1의 제곱이니까 그냥 4파이예요. 그런데 이건 한 개의 건널비고 전체 건널비는 이게 27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108파이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 36파이하고 108파이는 이게 몇 배야? 3배죠. 그러면 페인트도 3배가 들어가야 돼. 겉표면을 칠하는 거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4ml.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답이 3번. 자, 반지름이 Rcm인 구의 일부분을 잘라냈는데 이 잘라낸 부분에 건널비가 4분의 153파이로 나온다면 R은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원래 그러니까 여기 원래 건널비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건널비가 4파이 R 제곱이었어. 그런데 이 곡면 여기를 이렇게 벗겨낸 거잖아. 이만큼을.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의 몇 분의 몇에 해당할까요? 요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이렇게 반구로 나누면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2분의 1을 여기가 90도니까 다시 4등분을 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여기 사라진 부분이 8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 그러면 남은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8분의 7이 남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걸 벗겨내고 났더니 이만큼들은 새로 생긴 면들이야. 어? 그럼 이 새로 생긴 면들을 더해줘야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새로 생긴 면은 어떤 면이냐면 반지름이 R인 원에 반지름이 R인 원 그러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그것에 여기가 90도씩이기 때문에 4분의 1인데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긴 거야. 지금 이 세 개가 전부 넓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8분의 1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파이 R 제곱이 4분의 1짜리가 세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여기는 8분의 28 파이 R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3 파이 R 제곱 그러면 이거를 4로 통분을 해야 되니까 2로만 약분을 해요. 2로 더 약분되지만 통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4분의 17 파이 R 제곱 그게 4분의 153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4랑 파이랑 이렇게 없어지면 17R 제곱이 153이잖아. 그러면 17을, 그렇죠. 그래서 R이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2번이요. 자, 이 세 개가 전부 같은 이유는 이게 90도라서 같은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각이 90도가 아니면 요 둘은 같지만 요거는 달라지는 거야. 여기는 이게 90도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같아요. 자,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이제 37번을 보자. 자, 이번에는 가운데 각이 120도가 되게 나눠 놓은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원래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벗겨내고 원래 모양대로 있었던 9의 건널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만큼을 벗겨냈잖아. 그럼 벗겨낸 부분이 전체의 몇 분의 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반이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20도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가 몇 도냐면 360도잖아. 그러면 120도는 360도에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러니까 반의 3분의 1이 없어졌어. 6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얼마가 남은 거야? 그렇지, 6분의 5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6분의 5가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기 이 면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60도분의 120이고 여기는 360도분의 90이잖아요. 360도분의 90이면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4분의 1짜리는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다시 9파이에 360분의 120. 그건 약분하면 얼마야? 그렇지. 그 3분의 1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답이에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여기 6을 약분을 시켜야 되니까 2 하나 하고 3 하나 하고 약분을 시키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30파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2로 약분을 하면 2분의 9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약분을 하면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33파이 플러스 2분의 9파이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의 66이 되니까 66에다가 9를 더하면 2분의 75파이 제곱센티미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보고 직접 풀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알북에 다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38번. 다 잘 적고 있지? 자, 이번에는 방금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부피를 구해줘요, 부피. 어? 그러면 이게 6분의 5라 그랬잖아. 그러면 원래 부피의 6분의 5만 계산을 하면 돼. 그래서 원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알았죠? 이게 원래 부피. 그것에 6분의 5만 남았다. 요걸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3은 여기 3 하나랑 하나 약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6을 2 하나 하고 3 하나 하고 약분을 시켜요. 그럼 이제 분모 쪽은 다 사라졌으니까 남는 게 2, 3, 5만 남았어. 그래서 3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위치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원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 6의 제곱이야. 그런데 여기 이 150도는 이게 처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그래서 그냥 빼도록 하겠다. 알겠지? 그러면 원래 이제 2분의 1이 있었고 반구니까 2분의 1. 그리고 그중에 360분의 150만큼이 또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12, 5. 그래서 24분의 5만큼을 빼줘야 돼. 여기에서. 그러면 24분의 5를 빼면 뭐가 남아? 24분의 5를. 그렇죠. 이래서 24분의 5를 빼면 24분의 19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가 24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36파이에 4분의 1인데 그게 두 쪽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랫부분은 36파이에 360분의 150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그렇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6일은 6, 6, 9, 14, 114파이, 18파이고, 그렇죠. 여기 360이 이렇게 약분되니까 15파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33파이니까, 33. 그래서 147파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40번은 이제 그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4cm짜리고 90도로 나눠 놓은 거야. 4cm짜리 90도. 자, 그렇게 했을 때 건널비를 구하죠. 이것도 건널비. 자, 그럼 이게 90도면은 오히려 쉬워요. 세 개의 넓이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원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 어? 그러면 그 중에 몇 분의 몇이냐? 지금 이 사라진 부분이 8분의 1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8분의 7이 남아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면의 넓이는 16파이에 360분의 90이니까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알았지? 근데 그게 3개가 있는 거다. 요것만 딱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 여기를 4 하나 없애주고 또 2가 남으니까 2로 없애주고. 그러면 2, 4, 8, 7에 56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4, 3, 12파이. 그래서 답이 68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너무 쉽게 뭐예요?